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최종 점검 100선 문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왜? 우리 중개사 시험은 대중적인 시험이다. 해마다 1차 시험을 20만 이상 응시하죠. 이 대중적인 시험은 40문제 중에서 한 30 몇 문제는 해마다 출제된 부분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또 올해도 별일이 없다면 예상한 대로 30 몇 문제는 나오고 예상 밖의 문제는 서너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데 제가 100문제를 뽑으면서 주로 60점에서 8점 정도 들어간 문제, 이게 중상급이죠. 우리는 사실은 8점 이상의 문제는 필요 없어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나올 만한 부분을 출제했는데 물론 풀다 보면 60점 이하 문제도 있고 80점 이상 문제도 이제 가끔 있지만 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중상급 문제 집중 공략해야 되는 거고 지문 길이도 조금 긴 편이에요. 왜 그러냐? 지문이 좀 국어를 줘야지만 읽으면서 복습이 되는 거지 너무 단답식 문제는 복습이 안 돼서 모든 지문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좀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지문이 조금 긴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참조해서 이번에 30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출제되는 예상 부분을 우리가 우리만 보는 시험이 아니죠. 감정평가사 시험, 법원직 시험 이런 기출문제 지문을 많이 참조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많이 좀 집어넣은 것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할 것은 정답 맞히는 것도 맞히는 거지만 모든 지문을 두세 번씩 정독해 주셔야 돼요. 왜? 그 지문이 중요한 거야. 그 지문이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봐주시고 적어도 이 10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는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문제마다 문제 푸는 요령도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 요령은 명심하셔야 돼. 시험장 가면 이미 준비된 매뉴얼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돼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시간도 모자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이게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음식 마실 때 우리 레시피라는 게 있잖아요. 딱딱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요령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잘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1번에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었다. 근데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부동산에 병을 위해서 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머릿속 그림이 그려지죠? 갑일한테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을이 병한테 저당을 설정했다는 거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용어 쓰는 거 묻는 거예요. 용어. 자, 1번 좀 봐보세요. 자, 1번 문제죠. 이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 각종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매매 계약, 매매, 임대차, 교환 이 계약은 법률 요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법률 요건. 우리가 배울 때 각종 계약 법률 요건. 근데 만약 이 계약을 맺으려면 청약, 팔겠다, 승낙, 사겠다, 팔겠다, 사겠다. 청약, 승낙은 법률 사실. 청약서 합치됨으로 매매가 성립했다. 임대차가 성립했다. 각종 계약의 성립은 법률 요건이라 부르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매매 목적을 명도해달라는 이 권리의 발생. 사람과 사무의 권리의 발생은 법률 효과라 부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식으로 문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건 인도 청권이니 또는 대금 청권이니 한 권리 의무의 발생 법률 효과. 매매, 교환, 임대, 각종 계약의 성립은 법률 요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기억하셔야죠. 제가 지금 입으로 얘기한 거 청약, 승낙,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 우리가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합동의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권리의무 관계 법률 효과. 몇 번 연습하셔야 돼. 자, 나머지 지문 다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건데 지금 낯선 지문이 하나 있죠. 이렇게 낯선 지문은 물론 전 2번, 3번, 4번은 다 용어 틀린 거예요. 근데 낯선 지문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정답 관련 없다. 물론 처음 보는 지문이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낯선 지문을 고르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익숙한 지문 여기서 정답을 골라야죠. 근데 5번 지문이 왜 틀리는 거냐? 이 소유권에 어느 저당권이 전세권이 설정됐다 말소됐다. 이 권리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는 거죠. 그럼 저당이 설정되고 권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돈 갚아 저당이 말소되고 권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고 어느 물건에 권리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는 것을 권리의 질적 변경이 아니라 양적 변경이라 부르는 거예요. 양적 변경. 권리의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는 걸 법령으로 양적 변경이라 부르는 거예요. 5번 질적 변경이다 틀린 거예요. 자, 요거 틀린 지문인데 양적 변경이지 질적 변경이 아니다. 나머지들 용어 쓰는 거 스스로 연습해 보셔야 돼. 왜 2번이 틀렸고 3번이 틀렸고 4번이 틀렸는지는 스스로 연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 얘기 생각보다 중요한 용어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1번. 정답 물론 1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찬찬히 챙기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용어들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돼요. 사실타당. 이 네 가지가 구비되면 유효. 불확정, 불능, 강력구 위반, 103조반이라면 무효가 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항상 정답부터 볼게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히 보셔야죠. 2번은 3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왜 3번이 맞았나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3번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불능이 되었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런데 고등어 주의할 문장들이 지금 4번 지문 같은 거 봐보세요. 특히나 4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자, 4번에 보면 법률 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마음속 동기가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그 법률 행위는 반사적 법률 행위, 즉 103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정리합시다.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 그 동기가 불법하다. 그렇죠? 범죄 장소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 임대하는 거, 도박 자금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 그 돈 빌리는 행위 자체는 임대 계약면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마음의 동기가 불법한 거죠. 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객관식은 그 마음속 동기의 불법도 원칙은 유효하다. 103조반이 아니다. 원칙 유효하다. 왜?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불가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동기가 불법하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된다는 얘기 아니다. 원칙 유효하다. 남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103조반이 아니다. 하지만 판례가 그 동기의 불법이 예외적으로 판례는 표시되거나 왜 돈을 빌린다는 것을 밀수잠 쓰기 위해서 돈 빌린다는 것을 표시되거나 또는 OR 또는 표시하지 않아도 왜 돈을 빌리는지 왜 건을 임대하는지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요.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이때는 103조 위반으로서 이때는 무효이다. 그래서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이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그때 무효이다. 원칙은 유효하다. 기억하셔야 돼.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표시설 플러스 또는 인식한 경우. 요거 무효이다. 정확히. 자, 틀렸잖아. 표시된 동기의 불법은 반사의 법률에 해당한다 그래야죠. 그렇죠. 5번 지문도 참 유명했잖아. 우리가 몇 번 얘기하는 거 5번 지문 특히나. 자, 틀렸지만 왜 틀린지를 봐야 돼요. 자, 4번 지문, 5번 지문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자, 5번 지문 보시면 비록 이것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무효예요. 또는 강행법 위반은 무효예요. 강행법 위반은 무효예요. 또는 통정 표시 남을 속이고 둘이 짜고 허위 표시하는 거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효이더라도 그렇지만 뭐는 아니다? 응? 그렇지만 이것이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야죠. 같은 무효가 아니다. 그렇죠? 비록 명의상 약정이 강력 위반이 통지법 표시가 비록 무효이더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 표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명의상 약정한 것이 강력 위반한 것이 짜고 남을 속에 짜고 한 것이 우리가 배웠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상 제가 103조 위반을 불법인 것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해당돼 버리면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첩계약, 도박계약. 그런데 명의 약정하듯이 강력 위반이 통지법 표시가 필요 무효이지만 부당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명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가장양도인은 양수 빼돌림보다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걸려버리면 반환 청구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야죠. 그렇죠? 자, 요즘은 이거 잘 봐주셔야 돼. 아주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이 틀렸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 허위의 근저 설정은 통지법 표시야. 그렇지만 이것이 반사적 103조의 법률행위에 해당치 않는다 그러지. 해당한다 틀렸잖아요. 잘 봐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3번 문제죠.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제가 사회 때 모의고사 출제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강행법규 이게 중요해요. 올해 굉장히 유력한 문제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강행법규에서 박스 딱 쳐놓고 효력규정 고르시오, 단속규정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절반 또는 박스는 골라라가 아니라 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거 어려워요. 무조건 이 3번 문제만 돼도 이미 7점이 넘는 점수예요. 이거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 자, 3번에 강행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맞는 것은 4번이에요. 4번은 맞았어 어쨌든. 뭐 이러든 저러든 모르는 지문이 한두 점은 있을 수 있다. 우리 시험장 가면 40문제 중에서 한 20문제 정도는 모르는 지문은 없어요. 다만 정답이 실수에 틀릴지언정. 근데 20문제 정도는 모르는 지문이 한 지문씩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끼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객관의 속성이야. 그게 문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 걸 늘 맞을 때 생각하셔야지 모든 지문을 내가 다 아는 지문을 만나는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지문 다 알면 평균이 85점, 90점 나오지 그게 어떻게 65점, 70점 나오겠습니까?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자. 그런데 모르는 지문 사이에도 객관식은요. 내가 아는 거 확실한 거 한 지문이 있으면 다른 지문 모르더라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가끔 하다가. 자, 4번 보세요. 다 좋은데 3번, 4번 보면 강행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될 수는 없다. 맞잖아요. 강행 규정의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103조원의 무효, 폭행의 무효, 강행 위반의 무효는 우리는 절대형 무효를 본다. 절대형 무효는 몇 가지가 없다? 이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절대형 무효는. 첫째, 절대형 무효는 다음 사람이 선의여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이 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전환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철회할 수 없다. 이 네 가지가 없는 것이 바로 절대형 무효죠. 강력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거. 선의 3자 보호한다. 추인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선의의 3자 생기기 전까지는 없었던 처리할 수 있다.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상대형 무효. 근데 우리 민법에서 상대형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우리 중개사 시험범에서는 107조 비지표시의 무효, 108조 통지법의 무효는 상대형 무효다. 그러니까 전환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선의 3자 보호한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 3자 생기기 전까지는. 네 가지 인정되는 거. 그냥 강요면 절대형 무효죠. 추인할 수 없다. 빠졌잖아 이 지문은요. 그런데 4번이 정답은 쉽게 나왔는데 그 1번 지문 같은 거 보세요.
자, 우리가 1번 지문을 읽을 때 모를 수 있어. 처음 듣는 지문이야. 그럴 수 있어요. 봅시다. 자, 1번 지문은요.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이게 많이 틀리는지.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이 강행규 위반은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틀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할 때 여러 개 두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지문이 나오면 이 두 문장이 결합된 거야. 반드시 쉼표가 찍혀요. 그런 다음에 뒤에 또 무슨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쉼표 앞에는 뭔가 전제되는 문장이에요. 전제. 이 결론이 아니야. 이게 뭔가 전제하는 거 전제. 이러이러한데 따라서 이제 결론 아직 안 나서 따라서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 거야. 그럼 정답이 오답이는 어디가 지고 있는 거야? 이 앞에 전제되는 문장이 아니라 이 뒷문장. 이 결론이란 말이야. 이와 맞고 틀리고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 하는 거냐? 쉼표가 찍힐 때는 앞에 있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안 되더라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거야.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이거 갖고 정답 오답 결정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쉼표 앞에 찍힌 문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빨리빨리 통과해라. 아직 결론 안 나. 결론 여기가 정답 오답 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문이 더 길어지면요. 지문이 더 길어졌어. 쉼표가 두 개가 나오네. 그러면 이러저러한데 따라서 저러저러한데 또 결론 안 난 거야. 마지막 쉼표가 결론 치고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쉼표 찍힌 여기를 찾아서 이게 맞냐 틀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쉼표가 찍히면 마지막 쉼표가 정답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사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와도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읽어라. 아직 정답보다 결론 안 난 거다. 이 결론이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마지막 쉼표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이렇게요. 여기 몰라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강력 위반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직권을 판단을 노릇이지 내가 주장할 때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력 위반인지 임업인지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인지는 법원이 알아서 직권 판단하는 거지 내가 주장할 때만 강력 위반 판단하는 거 아니다. 자, 틀렸고 2번 지문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해서 강력 위반에 대해 무효가 된 거.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 잘못이 자기 잘못 때 내가 잘못 때문에 무효 만든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지. 그러면 잘못이 없는 사람은 무효를 주장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무효 주장 못한다 그러면요. 누구한테는 무효고 누구한테는 유효고 말이 안 되잖아. 무효는 내가 내 잘못으로 무효 만든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이기 때문에. 2번 틀리는 거예요. 잘못 있는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봐주시고 지문들. 자, 그런 다음에 4번 문제. 항상 총칙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이죠.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41번부터 한 44번까지는 추상적인 그 용어 중심 묻는다. 자, 4번에 4번 지문 어렵죠. 다음 중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유효 찾으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은 유효해요. 무효가 아니에요. 왜 유효한 거냐? 1번은 단속 규정이야. 판례던 단속 규정. 이 단속 규정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 받아요. 중과세 얻어 맞을 수 있고 벌금 얻어 맞을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거래 행위는 매매는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이야기 나올 때 부동산 투기 방지, 투기 또는 탈세, 이 탈세를 방지하게 만든 많은 법률들이 있어. 미등기 전매 금지 조항, 다운계약 작성하지 말아라. 또는 뭐 세입자 입주권 투기로 매입하지 말아라.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 금지 기간 내는 전매하지 말아라. 분양권 전매가 어떻고 뭐 입주권 투기가 어떻고 미등기 전매 다운계약서 다 뭐 때문에 우리가 탈세 투기 방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것들은 다 뭐다? 단속종이다. 적발되면 처벌받을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각종 부동산 중개사법, 부동산 등기법, 세법에서 탈세 투기 방지하기 만든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있어.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 전매 기간 등등 다 뭐다? 단속종이다. 정답은 1번이 유효해요. 처벌은 받을 뿐이죠. 그렇지만
2번, 3번이 여러분들이 뭐 윤락이 어떻고 부척관계 103조반이고 그런데 4번 봐보세요. 이 4번 이런 거는 우리가 완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디 딱 들어맞는 법칙이 없거든요. 읽어서 느낌을 알아야 돼. 4번 보세요. 도급을 받았는데 도급인이 공사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해요. 도저히 불가능해. 그 단축이. 그걸 요구하면서 만일 수급인이 그 공사 받은 사람이야. 수급인이 부득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공사 안 준다니까. 응해서 만약에 그 단축된 준공기를 위반해서 완공 못 시키면 지체금을 물어주겠다. 이것은 103조만이 되는 거야. 응? 불공정하잖아. 불공정한 것도 바로 103조. 이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저기 하잖아요. 그럼 이 103조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 보세요. 만약에 우약금 특약 걔 위반하면 뭐 10배 물어주기로 하자. 우약금은 유효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 유효한 거예요. 그 우약금 있다면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과다한 이 말이 붙어버리면 103조만이 돼버리잖아요. 이 말이 붙어버리면 왜요? 위반하면 1000배 물어주기로 하자. 위반하면 100배 물어주기로 하자. 이 과다한 우약금 특약은 반사회적이잖아. 마찬가지야. 공사기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를 제시하면서 이 기간 내에 준공 못 해버리면 지체보상 물어주기로 하자. 이건 반사회적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다한 이 말이 들어가면 103조 위반.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유효하죠. 그냥 우약금 유효하지만 이 말이 들어가면 자, 이런 건 이제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5번이에요. 5번 조심하세요. 4번에 5번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변호사가 아니야. 잡아보세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자가 남의 민사소송을 승소시켜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 얘 브로커야.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관련되는 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의 뭐 자격증이 어떻고 이 자격증 관련되는 것은 이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그래서 어떤 연애 문제 풀 때 뭐 무자격자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공인 중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뭐 중개 업무 거래했다. 중개서 받기로 했다. 이거 효력 규정이에요. 적발된 처벌이 그냥 문제야. 그런 다음에 어떤 국가의 인허가 사업, 국가 허가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이 관련되는 이건 다 효력 규정 때문에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다 무효이다. 무자격죄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변호사가 이건 변호사 자신 있는 사람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 보수 약정을 맺었어요.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 10억 주겠다.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103조 무효지만 변호사가 민사 사건을 맡으면서 성공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브로커잖아요. 이건 다 무효예요. 요 관련되는 것은 다 효력 규정이다. 요거랑 깜빡하면 안 돼. 요거랑. 이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렇게 좀 조심하시. 4번은 무자격자야.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여기뿐 아니야. 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러면 다 무효다.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봐주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5번 봐야죠. 자, 5번을 보시면 모든 사례 문제는 딱 중간쯤 읽었어. 여러분 사례 문제 10문제쯤 만날 거예요. 중간에 딱 읽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다. 주제. 천천히 읽어야 돼. 사례 문제는 천천히 안 읽고 2번씩 읽게 돼 있어요. 딱 중간쯤 읽었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없더라. 주제가 파악이 안 되더라. 그러면 패스. 의심이 벅차면 아는 문제는요. 중간에 딱 읽으면 이중매매, 오표인 무효인치, 포용 은닉행위 다 나와. 이게 나오면 푸는 거지만 중간쯤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난 패스. 일단 시간만 잡아먹고 결과도 안 좋아요. 모든 사례 문제는 주제가 있다. 그냥 막 내는 사례 문제 없다. 그럼 봅시다. 되나 안 되나? 자, 5번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 이전 등까지 경쟁했다. 뭐예요? 땅 인간 이중매매잖아요. 갑이 을한테 매매 중도금 받은 상태 또 다시 병한테 매매했다.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이중매매죠.
병에게 매도하 이전께 주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중매매 했다만 나오지 가담권유한 말이 안 나와요. 가담권유한 말이 안 나오면 이중매매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가 가담권유한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제임의 병 앞에 등기 났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먼저 등기한 사람이 취득하는 거지. 먼저 중금 창금 치는 사람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유효한 거예요. 가담권유한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에요. 약간 좀 정답 어려웠어요. 자, 5번 봐볼까요? 뭐 때문에 그러나? 5번에 만약 제임에서는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이 본인인데 얘가 대리권 줘서 무한테 이 무가 얘가 제임에서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대리인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 내가 대리권 줬는데 대리인이 가담권유해서 매매했다는 거야. 그런데 병은 전혀 몰랐어요. 나의 대리인이 가담을 몰랐어. 얘 선이야. 몰랐더라도 얘 보호받아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왜요?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지. 나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권유했다면 본인이 설사 몰랐다고 해 보호받는 거? 아니,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죠. 따라서 이때는 무효이다. 본인이 선이었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대리인과 병과 무는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지. 나의 대리인의 적극 가담권유는 곧 병의 가담권유야. 이때는 가담권유 매매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데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틀린 거예요. 잘 봐주셔야죠. 오케이. 뭐 나머지 지문이야 다 보면 알만한데 거기서 2번 지문 봐보세요. 특히나 2번 지문. 2번 보시면 지금 문제 자체는 가담권유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일 매수는 책 없이도 갑과 기한을 해지할 수 있다. 이중매매에서 병이 먼저 등기되는 바람에 소유권 취득했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의뢰 입장에서 이행불능이 되는 거야. 갑은 소유권 못 넘기잖아. 이행불능은 뭐죠? 계약의 해지 사유잖아.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책 없이 해지하고 을은 갑한테 해지하고 내가 줬던 거 계약금 충도 돌려받고 그리고 소멸 청구 들어가야죠. 이행불능을 만들었잖아.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병이 먼저 소유권 취득하는 바람에. 따라서 이행불능에 대한 계약에 해제권 행사하는 거야. 병이 먼저 소유권 취득했다면 맞는 지문, 좋은 지문. 자,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행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행불능에 대한 계약의 해제는 원상의 플러스 소멸 청구 들어가는 거죠. 2번 지문 좋은 지문이에요. 그렇게 좀 지문을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지문들이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 보면 폭리행위 잘 나오죠. 어렵지 않아. 폭리행위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잘 나와요.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폭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좋은데 정답은 3번만 맞았네요. 정답부터 보세요. 폭리행위 104조. 자, 3번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당한 사람, 폭리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폭리치한 사람, 그 폭리자에게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다는 것 또는 경솔하다는 것 또는 무혐의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았어. 알았다. 인식과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폭리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 들어가더라? 이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폭리를 취한 사람이 피해자가 궁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안검하고는 폭리가 아니고 알고도 플러스 이용해 먹겠다는 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폭리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좋은 질문. 인식한 것만은 폭리가 아니고 플러스 마음속에 이용한다는 마음속에 고의가 악의가 있을 것. 그래야지 폭리다. 이 단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3번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2번 같은 거 그 2번 질문 같은 맨날 나오는 질문이잖아. 이거 볼 것도 없죠. 2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뤄진 경우 궁박, 경솔은 궁박은 본인 기준이지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만 본인 기준이지. 경솔까지 본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나의 대리인이 폭리치했을 때 궁박만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설무경은 대립기준 이렇게 들어가야죠. 틀렸잖아요. 4번에 폭력 무효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폭력 무효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의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 없고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폭력 무효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죠. 폭력 무효는 절대적 무효지만 추인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전환은 인정한다는 거. 이게 너무 특이한 거야. 원래 이 절대적 무효는요. 전환도 허용이 안 돼야 되는데 폭력 무효는 절대적 무효지만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허용된다.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지. 폭력 무효는 전환할 수는 있다. 추인할 수는 없지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대로 봐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근데 5번 지문도 틀렸대. 다 봐주셔야 돼. 제가 이제 특별히 주의할 지문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7번 문제 앞에 7번 문제. 모든 사례 문제는 뭐가 있다? 주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민법 총칙이 아니라 부동산 총칙이라고 그랬어. 민법 총칙에서 사례 문제, 판례 문제는 부동산 얘기만 묻는다. 그 총칙 10문제 중에서 7문제 이상은 다 부동산 이야기만 묻는다. 부동산만. 부동산만 잘 챙기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 중요하죠. 5표시 무효인지. 자,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서로 약정이 되었다. 갑과 을이 서로 매도냐 매수에 합의된 것은 토지 90번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됐는데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뭐라 표시했냐? 계약서는 90번지가 아니라 60번지 토지를 매매한다고 표시했죠. 그래서 잔금치르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은 90번지 토지를 매매한다 합의했지만 이거 잘못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나서 계약 잘못 표시한 60번지 이 토지를 갑에서 을로 등기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과 합의된 90번지 토지 등기 떼어보면 아직 등기가 안 났죠. 이 얘기죠. 갑토지 매매 계약, 을토지 표시 사건. 갑토지 매매하기 합의해놓고 을토지 등기한 사건. 5표시 무효인지. 이 얘기잖아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좋은데 4번만 맞았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중매매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4번에 이때 매도인 갑은 을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는 등이 나더라도 잘못 난 등기야. 그렇죠? 등이 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60번지 매매한 적 없잖아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등기를 말소시켜주고 말소해달라. 말소시켜주고 말소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라도 을은 갑에게 90번지 등기 내달라고 소유권 90번지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 내달라고 등기를 이전 등기를 청구. 잘못 난 무효인 등기는 말소시켜주고 90번지 토지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5표지 무효인지 문제 쓸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었죠. 착오 원인으로 취소한단 말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성립하지 않아. 왜요? 이게 착오라면요. 취소할 때까지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해야지 취소란 말이 있는 거야. 무효를 취소한단 말 없잖아. 근데 처음부터 실체가 부합하는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 일단 유효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 원인 취소한단 말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으로 합의했던 60번 토지 매매 이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한 것이죠. 그렇죠? 이 등기 무효다. 이때 제3자 경이라는 사람이 잘못 난 등기 거래했더라도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 왜요? 이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등기변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 난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소유권 취소할 수 선이라 소유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게 주요 문장이었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짜박짜박 읽으시면 돼. 4번만 맞는 지문이야. 나머지 지문 다 틀렸다. 정리해 주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8번이요. 이 107조 이 비질 표시가 난 문장인데 이 비질 표시가 물론 갑을병 사례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사례보다는 판례가 중요하다 보는 거야. 판례가. 자,
비진이 표시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거기 보면 정답이 2번인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남용된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 일단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도망간 사건 재건축 조합장이 대리권 일단 이용해서 횡령 배임하고 도망간 사건 대리권 남용 근데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 이용해서 횡령 배임하고 사회적 책임을 도망간 사건 대리 남용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남용된 대리권임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그때는 본인에게 무효이다. 본인에게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대. 이걸 적용한다. 근데 지금 2번 뭐라고 했어요? 8번 2번 봐보세요.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문이요. 또 유명한 거죠.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들은 기억나시죠? 유명한 문장이죠. 빌려자들은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빌려주는 판례에 따르면요. 107조 107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금융기관이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무효화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하다.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 빌린 사람들은 무조건 돈 갚아야 되나 안 갚아야 돈 갚아야 된다. 107 적용받지 않는다. 이걸 적용받으면요. 비진입 표시 원칙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다.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돈 갚아야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질문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두 질문 제일 유명한 정답은 물론 2번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 9번 문제부터 따박따박 하나씩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